1939년 12월이 되자 겨울에 차가운 공기가 몰려오면서 서부 유럽의 하늘은 얼어붙게 됩니다. 양측 항공기들의 출격 횟수가 크게 줄어들었으며 전투기들의 충돌 역시 잠시 소강 상태로 접어들었죠. 강추위가 몰고 온 기상악화로 대규모 지상전의 발생 가능성도 크게 낮아지면서 서부 유럽의 대치 상황은 점점 더 고착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영국 본토에서는 새로운 항공작전을 위한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영국 공군 폭격기 사령부는 독일군의 허를 찌르는 장거리 폭격작전을 구상하고 있었는데 그 목표는 북해로 출동하는 독일 해군 함선들의 근거지였던 군항 빌헬름 샤펜이었죠. 사실 이 공습작전은 2개월 전에 발생한 충격적인 사건에 대한 반격 카드였습니다. 1939년 10월 13일 독일 잠수함 U-47이 야음을 틈타 영국 해군의 주요 군항이었던 스케퍼 플로우로 침투합니다. 스코틀랜드의 스케퍼 플로우는 천혜의 지형적 조건으로 잠수함 침투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였지만 U-47은 여러가지 장애물을 피해서 스케퍼 플로우 한가운데로 은밀하게 진입하는 데 성공했으며 어뢰를 발사한 후에 성공적으로 도주해버렸죠. 그런데 U-47이 발사한 어뢰에 영국 전함 로열 오크가 격침되고 수상기 모함 페가수스가 대파되는 엄청난 전과가 달성된 것입니다. 이 특공작전을 지휘했던 U-47의 함장 귄터프리는 독일의 국가적 영웅이 되었지만 세계 최강의 해상 전력을 자랑하고 있었던 영국 해군은 그야말로 엄청난 망신을 당한 셈이었죠. 복수의 칼날을 갈던 영국군은 반격을 위한 카드를 준비하게 되는데 반격 작전의 주역은 영국 공군 폭격기 사령부였습니다. 독일군이 잠투함을 침투시켜 영국 해군의 근거지 스케퍼 플로우를 공격했다면 영국군은 장거리 폭격기를 투입해서 독일 해군의 북해 작전 근거지 빌헬름 샤펜을 보복 폭격하겠다는 것이었죠. 빌헬름 샤펜 공습 작전에는 영국 공군 폭격기 병단이 보유했던 200대 정도의 중형 폭격기 중에서 가장 신형이었던 비커스 웰링턴 폭격기가 투입될 예정이었으며 작전 브리핑실에서는 공격 목표가 빌헬름 샤펜이라는 것을 알게 된 폭격기 승무원들의 환호성이 울려 퍼집니다. 이상한 전쟁이 시작된 후 3개월 동안 영국 폭격기 병단의 승무원들은 야음을 틈타 독일의 주요 도시로 날아가고 있었지만 그들에게 주어진 임무는 폭탄을 투하하는 것이 아니라 반전 메시지를 담은 전단지를 뿌리고 돌아오는 것이었죠. 따라서 폭격기 승무원들의 사기는 점차 떨어지고 있었으며 임무에 대한 불만도 쌓이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본격적인 원거리 폭격 작전을 명받았으며 더구나 야간 작전이 아니라 시야가 좋은 주간 폭격 작전이었죠. 지상 정비원들이 전단지 대신 폭탄을 장착하는 동안 폭격기 대원들은 자신들의 폭격기 윈피로 달려가 탑승하기 시작했으며 조종사들이 엔진 시동을 걸자 비행장 전체에는 지축을 흔드는 폭음이 울려 퍼집니다. (1939년 12월 14일) 12대의 웰링턴 폭격기들이 뉴마켓 비행장에 활주로를 박차고 이륙했으며 북해를 가로질러 빌헬름 샤펜으로 향하는 항로로 진입합니다. 연합군 최초의 원거리 주간 공습 작전이 시작된 것입니다.
장거리 폭격기를 투입해서 적의 심장부를 공격한다는 개념은 1차 대전의 교훈으로 영국군의 전략이 수정되는 과정에서 도출된 결과였습니다. 1차 대전 기간 동안 기관총과 철조망으로 대표되는 참혹한 참호전 과정에서 막대한 인명 손실이 발생하자 커다란 트라우마를 입었던 영국은 만약 유럽에 또다시 전쟁이 발발한다면 대규모 육군 병력을 투입하는 오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했던 것입니다. 더구나 1차 대전 기간 동안 독일의 제펠린 비행선과 고타 폭격기에 의한 영국 본토 폭격의 공포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던 영국 정부 역시 전쟁이 끝나자 장거리를 날아가 적의 주요 시설을 타격할 수 있는 폭격기의 개발과 대규모 운영에 관심을 보이고 있었죠. 이런 분위기 속에서 휴 트렌차드 공군 장관은 미래 전쟁에서 영국의 전투력은 전통적인 해군력이 아니라 공군력에 의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장거리 폭격기의 개발에 보다 많은 예산 투입을 요구하고 있었죠. 세계 최초의 독립공군이었던 영국 공군은 본토 방위를 위한 전투기 사령부와 적의 심장부를 타격할 수 있는 폭격기 사령부의 양대 전력으로 분할된 상태였습니다. 전투기 사령부는 고성능 단발 전투기를 주력으로 영국 본토로 날아오는 적국의 항공기들을 요격하는 임무를 맡아 조국 방위의 천병으로 떠올랐으며 2차 대전이 발발할 무렵 신형 전투기 허리케인과 스핏파이어가 배치되면서 방어 능력은 크게 향상됩니다. 하지만 영국 공군 사령부는 전투기 병단보다는 미래 전장을 주도하게 될 폭격기 병단의 양성에 큰 기대를 걸고 있었는데 육군 병력 간의 대규모 교전이 발생하기 전에 먼 거리를 날아가 강력한 선제 타격을 가한다면 적국의 의지를 단숨에 꺾어버릴 수 있다는 믿음이 공군 내부에 전염병처럼 번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영국 정치가들조차 폭격기의 잠재력에 무한한 기대와 신뢰를 보내고 있었는데 1930년대 중반 영국 수상 스탠리 볼드윈은 국회 연설에서 만약 영국을 위협하는 적국이 있다면 우리 폭격기들이 심장부로 날아가 강력한 타격을 선물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었죠. 이렇게 영국 공군의 관심사가 장거리 타격 능력 양성에 집중되면서 육군의 작전을 근접 지원하는 전술 항공대의 역할은 점차 외면받고 있었죠. 지난 기간 동안 스페인 내전의 항공전 양상을 분석하면서 게르니카의 참상에 큰 인상을 받았던 영국 공군은 적의 도시에 대한 폭격은 인도적이지 못하지만 필요하다면 항전 의지를 꺾어버릴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도 있다는 결론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독일의 콘돌 군단이 스페인 전장에서 발전시킨 공지합동 전술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과소평가하는 우를 범하고 있었죠. 이 무렵 영국 육군은 해군과 공군력 양성에 막대한 군비가 투입되면서 육군에 배정된 예산이 크게 감축된 데다가 영국 공군이
육군과의 합동작전에 소홀한 점에 대해서 불만을 터뜨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1939년 중반 독일이 체코를 강압적으로 점령하자 영국 공군은 마지못해 지상군 지원을 위한 전술 항공대를 대거 편성합니다. (1939년 9월 1일)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영국 정부가 독일에 대한 선전포고와 함께 지상군 파병을 결정하자 영국 공군은 전술 항공대를 프랑스에 파견하기는 했지만 구식 항공기들로 도배된 전술 항공대의 전투력은 그다지 신뢰할 수 없는 수준이었죠. 이렇게 전쟁이 현실화된 시점에서도 폭격기 사령부는 지상군 지원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전히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으며, 만약 독일과 전면전이 발생한다면 영국 본토에서 장거리 폭격기들을 출격시켜 독일의 산업지대인 루르 지역을 전략 폭격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전술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루르 지역에 대한 장거리 타격이 성공한다면 최전선의 독일 공군은 전력의 상당 부분을 루르 지역 방위를 위해 후방으로 이동시켜야 할 것이며, 이렇게 되면 최전선 상공에서 독일 공군의 역량은 크게 감소하게 될 것이라는 낙관론이 폭격기 사령부를 지배했던 것입니다. 이상한 전쟁이 시작되자 영국 정부는 독일의 산업지대 폭격 작전을 조심스럽게 추진했지만 독일 공군의 보복 폭격을 우려한 프랑스 정부의 강력한 반대로 산업지대 폭격 작전은 무기한 연기되었죠. 하지만 영국 폭격기 사령부는 북해로 출동하는 독일 해군의 근거지 빌헬름 샤펜에 주목하고 있었으며, U-47의 침투 작전으로 스케퍼 플로우에서 영국 전함 로열 오크가 침몰하자 피해 보복을 결심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무려 5년 동안이나 독일 상공으로 날아가 치열한 전투를 전개할 운명을 가진 영국 폭격기 병단의 첫 번째 임무가 시작되었으며, 야심만만한 영국 공군 폭격기 사령부의 능력이 시험대에 오릅니다. 과연 영국 공군 폭격기 사령부는 어떤 결과를 얻게 될까요? 서부 유럽 항공전은 다음 회로 이어집니다. 여기는 밀리터리 항공의 클래식 채널 불타는 하늘입니다.